삼고초려. 수경선생 사마휘. 자는 독조이며 영천사람으로 그의 제자는 소서, 제갈량, 방통이 대표적이며 최주평, 석도, 맹건 등도 제자로 알려져 있다. 소서, 자는 원직이며 영천 사람이다. 서씨는 상나라의 후손으로 박, 상, 은, 기, 서씨의 순으로 기출된다고 했습니다. 유비의 참모가 될 소서와 제갈량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즈음에 유비는 신야에 주둔하고 있었다. 소서는 유비를 만났고 유비는 그를 유능한 인재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소서는 제갈량을 청구하였고 유비는 자신이 제갈량을 데려오도록 부탁하자 저는 그를 만날 수는 있지만 데려오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사하였다. 유비가 주둔한 신야는 신도인 관중의 한양장안에 있었던 들판입니다. 사마휘와 소서의 고향 영천은 금강산과 청하인 압록강, 한강이 흐른 지역국 한나라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영천과 신야가 한양장안의 관중 안에 있었습니다. 제갈량, 자는 공명이며 소주 낭야국 양도현 사람이다. 친형은 제갈근이고 친동생은 제갈균이다. 15세가 되기 전에 부친과 모친이 돌아가셔서 한동안 숙부 제갈현이 예장에서 제갈량을 돌봤다. 제갈현이 죽자 형주로 이주하였고 그는 양양 인근의 융중이란 마을에서 학문과 농사로 소일을 했는데 이 시기에 지어졌다는 양보음은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당시 유비는 연암에서 조조에게 패한 후 유패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었는데 제갈량의 명성을 듣고 직접 찾아가 제갈량을 자신의 모사로 두었다. 이때 만들어진 고사성어가 저 유명한 삼고초려입니다. 제갈량의 고향 양도란 관중인 한양장안의 구중궁궐에 있었던 박터 지역이며 이 주한 양양은 적벽대전의 무대로 고양, 무주, 양양, 요양인 금강산과 한라산 남부 및 그곳을 관통해 흐른 한강 지역입니다. 이곳에 유표의 양양과 유비가 주둔한 신야가 있었던 곳으로 유비와 제갈공명은 서로 만날 운명이었습니다. 제갈공명이 이주한 양양이 적벽대전의 무대였습니다. 방망파 전투. 방망파 전투는 후한 말기 형주 신야 부근 방망파에서 유비와 조조가 싸운 전투로 이 전투에서 유비의 참모 제갈량이 처음으로 참전했다. 조조는 북방이 모두 평정되자 삼공의 직책을 없애고 승상인 자신이 모두 겸하였고 그 아래로 부하 모계를 동요연, 최염을 소조연, 사마의를 문학연으로 삼아 자신의 친위 세력들로 문관들을 갖추어 놓고 남쪽으로 진군할 준비를 했다. 그리하여 조조는 부하 하우돈을 도독으로 삼고 우금 이전 하우란 한호를 부장으로 삼아 대군을 주어 방만성으로 가서 신야를 엿보라고 명했다. 그러나 제갈량의 계략에 조조군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제갈량의 신묘한 병법으로 조조군은 대패했고 조조의 장수 하우돈은 달아난 장수와 군사들을 모아 수습해서 겨우 허창으로 돌아갔으나 군사를 태반이나 잃고 마추와 군량까지 모두 타버려 남은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조조군이 대패한 방망이란 박을 바라보는 곳으로 박은 관중의 구중궁궐의 터 한성 공내성 지역입니다. 그곳 박터는 또한 제갈공명의 고향 양도입니다. 관중의 국내성인 호도에 있었던 조조가 군대를 금강산과 한라산의 경계 지역인 척도로 보내 금강산과 한라산 남부의 유표의 양양, 신야에 주둔한 유비의 군사를 공격했다가 대패했던 것입니다. 신야성 전투. 유비가 머무르고 있었던 신야는 관중 안의 벌판으로 전쟁을 치르기에 적합한 장소가 되지 못해 번성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번성은 형주 남군 양양 현성 북쪽에 있었는데 한수를 사이에 두고 양양성과 마주보고 있었다. 형주인 양양에 흘렀던 한수인 한강의 강 너머에 번성이 있었던 것으로 문제는 신야의 백성 모두가 유비를 따라 번성으로 가고자 했으므로 어떻게 하면 이들 국가의 근본인 백성들을 모두 무사히 이동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제갈량의 계책과 조자량의 무공으로 신야성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관우가 있었던 백화강 전투에서 수공으로 조조의 군대를 물리쳐 번성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놓고 있었다. 백화강이란 백주에 흘렀던 하천으로 신씨 개천의 무대 금강산 지역은 밝은 박주로 관중에 흐른 한강을 백강, 백화강이라고도 합니다.
한편 조조는 유비에게 사신을 보내 마지막으로 투항을 권유했고, 이 서신을 가져온 조조의 신하는 옛 유비의 사람이었던 소서로서 소서의 유비에 대한 감정은 아직까지도 애틋했나 보다. 소서는 조조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올 예정이라는 정보를 주고, 제갈량은 그러면 본성보다는 양양성이 대군을 맡기에 길지로서 본성에 온 신야의 백성들에게 양양성으로 갈 것임을 고지하지만, 본성의 백성들까지도 모두 짐을 싸고 동참했던 것이다. 그러나 양양성을 지키고 있었던 유표의 처남 채모는 유비와 백성들을 받아주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유비는 백성들을 이끌고 강릉으로 향했다. 백성들을 이끌고 느린 속도로 행군하는 위험한 장중에 올랐던 것이다. 강릉 경포의 동종호가 유명하니 신야 양양의 관중 지역에서 관중 밖에 넓은 지역 동종호가 있었던 곳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유종의 제후. 유표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전초 수생의 큰아들 유기와 현처인 채씨 수생의 유종으로 유표는 전한 경제에 같은 후손인 유비에게 형주를 물려주고 싶었으나 유비가 계속 거절하였고, 큰아들 유기는 현처인 채씨와 동생 채모의 거듭된 위협으로부터 피해 유비에게 의탁하고 있었다. 호도의 조조가 형주의 유표와 유비를 제거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킨 208년, 형주목 유표는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고, 채 부인과 채모의 음모에 의해 둘째 유정이 형주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조조에게 대항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항복해서 조조로부터 형주와 양양의 봉지를 그대로 물려받기를 원했다. 조조를 몰라도 너무 모른 대악수였던 것이다. 형량에 도착한 조조의 대군에게 유종과 채모는 항복하였던 것이다. 조조는 유종을 청주 자사로 임명한 다음 그가 채 부인과 함께 청주로 갈 때 우금에게 명하여 그들 일행들 모두를 도륙내었던 것이다. 유종이 조조로부터 받았던 봉지가 관중에 있었던 청주였던 것으로 유비 일행을 거부했던 유종과 채모 일당은 자신들의 꾀에 스스로 빠져 천벌을 받았던 것이다. 자, 그러면 청주와 양양성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스남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강원도 양양의 군명을 익현, 덕령, 임원, 익령, 덕령, 양주, 양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예천의 군명을 양양, 청하라고 합니다. 경상도 하동의 군명을 하남, 청하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익주, 연주, 조양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진, 무주, 광주, 익주라고 합니다. 상기의 지명들은 동일한 지역에 서로 다른 이름으로 경상도 예천의 군명이 양양, 청하라고 합니다. 청주에 흐른 하천이 청하로 청주와 양양은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현 중국 역사라고 하는 삼국지의 모든 지명들이 이렇듯 우리의 지리지인 신증 동국 여지순환과 교화 수착처럼 딱딱 일치되고 있습니다. 유비와 손곤. 천하에는 일일 승천하는 최강의 조조와 이제 기반을 잡은 손곤과 유비가 있었습니다. 조조와 유비가 손잡으면 손곤이 무너질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 희생양은 유비가 될 것이고, 조조와 손곤이 손잡으면 유비는 무너질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 희생양은 손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비와 손곤이 손을 잡으면 팽팽한 구도 속에 누구의 희생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삼분지계입니다. 손곤의 책사 노숙이 유표의 문상을 구실로 유비를 방문했고, 이에 홍해에서 돌아가는 길에 제갈량을 강동으로 보내 강동의 문무백관과 손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였다. 강동에서는 조조에게 항복하자는 주화파와 전쟁하자고 하는 주전파 사이에 대립된 구도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때 제갈량이 강동의 주전파를 지원하기 위해 나타났던 것이다. 조조의 강인함에 위기의식을 느낀 유비와 손곤은 주전파인 강동의 노숙과 제갈량의 회합으로 드디어 연합의 길을 열어두고 있었다. 채모와 장윤 및 고육지계. 강동의 명장 주유의 계략으로 조조의 수건 장수 채모와 장윤은 모함을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죽었으며, 주유와 강동의 장군 황계의 고육지계로 속을 듯 속지 않는 조조에게 감택과 황계는 항복한 조조의 군사 채허와 채중을 이용해 조조의 의심을 풀었고, 마지막으로 봉추인 방통의 빅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짓 항복한 조조의 첩자 채중과 채화를 역으로 이용한 황계의 고육지계로 조조는 깜빡 속게 되며 이제 마지막 B카드인 봉추가 적벽대전의 개막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통, 자는 사원이며 형주 남군 양양현 사람이다. 제갈량과 봉추가 병법에 능했던 이유는 그곳 적벽대전이 자신들의 고향이었으니 지리에 아주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병법에는 능하지만 지리에 익숙하지 못하면 병법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주위의 소식적 친구로서 조조의 수군장수 최모와 장윤을 처형시킬 때 이용했던 조조의 책사 장간이 주유를 다시 찾아왔던 것이다. 방통의 카드를 숨기고 있던 주유에게 장간이 드디어 제발로 찾아왔던 것이다. 이에 주유는 장간에게 몹시 화를 내는 척하며 방통이 기고하고 있는 암자 곁으로 장간을 보냈고 이후 장간은 방통의 계략에 빠져 조조의 진지로 방통을 데려갔던 것입니다. 천하의 봉추가 조조를 방문한 것을 매우 기뻐하던 조조는 방통에게 많은 자문을 구했고 결국 적벽대전에 재앙이 된 모든 배들을 쇠사슬로 묶고 고정시키는 악수를 두게 되었습니다.